발음부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발음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그럼 18살이 넘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내 발음은 어떻게 할까? 내 발음을 가지고 애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 나 원어민 발음도 아닌데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텐데 예전하고 이제 요즘하고요. 발음 지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흔히 말했을 때 최소 대립상, 흔히 minimal pai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자 하나가 다른 것, sit, sat, 혹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vine, wine, 철자 하나가 다른 것들을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발음 지도, 발음 연습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발음 지도는요, 그런 단락적인 그런 음절 단위의 발음뿐만 아니라 강세라든가 혹은 억양이라든가 전반적인 단어 그리고 문장 이런 것들처럼 단어가 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초분절음 자질이라고 해서 prosodic features 이런 것들도 발음 지도 부분에 넣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성인들의 경우는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배웠었던 모국어 화자들과 같은 발음을 갑자기 외국어에서 흉내낸다거나 얻는다거나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 영어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아마 인도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영국 사람인 것 같아, 혹은 일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느끼시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요, 사실 발음에 녹아나 있는 거예요. 모국어의 영향을 전혀 저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요, 특히나 이런 초분절음이라든가 강세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발음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여기 발음지도 기본 원칙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걸 제가 굉장히 강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딱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발음 지도의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집중적인 발음 연습의 필요입니다. 집중적인 발음 연습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모국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시간과 양, 질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어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물리적인 제약 같은 것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시간이 됐든 아니면 노력이 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발음이 이렇게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사소통에 대한 좀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유로워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 가능한 한 가장 강렬하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comprehensible 혹은 comprehension pronun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가능한 발음. 예전에는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음에 있어서의 목표를 native 혹은 native-like pronunciation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알지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혹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룰 수 있을 때, 달성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꿈이라든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네이티브나 네이티브-like pronunciation이라고 하면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사람인가 보다,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일본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국적이 드러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상대편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해 가능한 발음이에요. 이해 가능한 발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발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혹은 원어민과 같은이 아니고 서로 상호 이해 가능한 발음을 여러분들의 성취 목표로 가지시는 걸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